빡친 다음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도 안 쉬어지고 뒷골 땡기고 얼굴 빨개지고 그러죠. 스트레스 많으신가 본데요? 저는 일단 약을 먹습니다. 오늘 그 약을 가져왔어요. 뭔데요? 저도 약을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요. 이렇게 좋게 좀. 증상이 심한 경우는 어떤 증상, 뭐 정말 심한 증상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좀 회복이 어느 정도 되다가 연합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눈을 깜빡이면 입이 올라간다든지 음식을 먹으면 눈물이 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기에 일단 치료를 받는 게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당사자가 되면은 그게 진짜 제일 큰 후유증이죠. 그냥 돌아가 있는 거. 그리고 한쪽이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쪽이 근육 비대칭, 그러니까 건측에 비대가 오죠. 이쪽이 계속 마비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표정이 일그러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표정을 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그런 게 크죠. 100% 완치가 안 되는 게 결국 후유증이 남는 거죠, 결국.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다 돌아왔어요. 멀쩡해 보이는데 본인이 느끼는 그 10% 남아있는 게 계속 안 없어져서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래되면은 뭐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예. 내가 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네. 맞아요. 의료진들이 봤을 때는 다 괜찮은데, 다 나았는데요. 눈 감았다 떠보세요. 다 이마 주름 다 되는데요. 근데 본인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좀 감정적인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완전히 대칭적일 수는 없는데 사람이 그렇죠. 우리 장기도 다 맞아요. 비대칭이잖아요. 어떻게 네네. 대칭적이에요? 한쪽 눈은 뭐 다 닫고 한쪽 입을 더 많이 쓰면 한쪽이 더 올라가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생명에 지장이 가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꽤 심하죠. 그리고 이게 물론 안면 마비지만 얼굴이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눈이 일단 안 감기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후유증 중에서 제일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눈이 감기지 않으면서 오는 그 안구 질환들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안면 마비 환자분들을 대할 때 밤에 잘 때 눈이 안 감기니까 일부러 테이프라도 붙여가지고 맞아요. 억지로라도 감게 해가지고 맞아요. 자게 해라라는 티칭을 되게 많이 해요. 안 그러면 눈이 다 말라버려서 시뻘개지고 눈물이 자꾸 흐르니까. 안면신경 마비에도 뭐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인지 스트레스도 큰 부분을 차지하죠. 또 한의학적으로는 우리가 또 몸과 마음 하나로 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둘을 좀 같이 봐야 되는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안면신경마비뿐만 아니고 모든 뭐 만병의 뭐 맞아요.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거니까. 그 안면신경마비가 굉장히 대두가 된 게 외국인 팝스타 중에서 저스틴 비버, 맞아. 맞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뭐 최근에 뭐 최희 아나운서라든지 뭐 가수 방송인 뭐 오중혁 이런 분들이 대두가 되면서 안면신경마비가 왜 걸리냐, 뭐 고환아사가 왜 걸리냐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저도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뭐 명확한 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도로 피곤하고 힘들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 때 이런 신경 증상들이 발생하지 않나라고 많이들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런 가설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신경절에 그 단순포진 바이러스 반복되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확 나오면서 신경을 부종을 일으키면서 좀 안면신경 맞아요. 마비를 맞아요. 일으킨다라는 가설이긴 한데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다들- 미리 대비를 해야지. 다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아, 근데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안 받을 수는 없는. 그래서 준비했다. 전 그냥 쉽니다. 여행 많이 가셨는데. 여행도 좋아하지만 네. 지금 쉬는 일 게 때문에 한 20년 뒤에 여행을 할 계획이고. 근데- 쉬면서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잘 네네. 자고 잘 먹는 게 잘 자고 잘 먹고 네, 잘 사실- 먹고 잘 자고. 방법이 네.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 방법을 푸는데 제가 또 한방 신경과 전문이다 보니까 한방적으로 저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메모 있어요. 준비해야겠는데요? 이것도 좀 비밀이나? 영업 비밀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증상들이 어때요? 너무 빡친다,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숨도 안 쉬어지고 뒷골 땡기고 얼굴 빨개지고 그러죠. 그거를 한의학적으로 기체증이라 그래요. 기울체증, 기가 막힌다라고 하죠. 그 기가 막히는 걸 순간순간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약을 먹습니다. 오늘 그 약을 가져왔어요. 보여드리려고. 자주 드시나 본데요? 스트레스 저는 많으신데요? 진료실에 이 무슨 약을 약이지? 한 박스로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먹습니다. 이거는 교감단. 교감단입니다. 맞아요. 색깔이 교감단이네요. 환자들한테도 처방 진짜 많이 하는 약인데요. 맞아요. 주요 역할은 우리가 기가 막혔을 때 이제 한방적으로 통기작용, 기를 뚫어준다.
그런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히고 숨이 안 쉬어지고 힘들고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모두 기가 막히는 그 기체증이라는 증상을 뻥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혈자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부라는 혈자리, 두 번째는 신문. 소부 혈자리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열을 꺼뜨려주는 그런 혈자리이기 때문에 심장이 좀 답답하거나 순간적으로 팍 뭐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눌러주면은 그 감정이 좀 완화가 되고, 두 번째 신문이라는 혈자리는 뭔가 심장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혈자리여가지고 감정을 이완시키고, 수험생들 특히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뭔가 이런 눌자리입니다. 첫 번째는 손을 이렇게 딱 쥐었을 때 요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이 딱 맞물리는 점이 있어요. 요 포인트 여기를 뭐 펜이라든지 엄지손가락 이런 걸로 꾹 눌러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새끼손가락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렇게 손목 선이 있잖아요. 요 선과 요 새끼손가락 만나는 요 부분, 여기가 이제 신문이라는 혈자리인데 여기를 눌러주면은 스트레스 완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그때그때 스트레스를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감단 어디 갔어? 아, 이거 눌러야 돼? 그래. 저도 약을 먹어요. 저도. 네. 어떤 약? 원체 연약해 보이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보약을 주로 먹습니다. 저도 보약은 달고 네. 살아요. 보약 먹으면은 그쵸. 확실히 좀 스트레스 덜 받는 것 같아요. 신체가 좀 몸이 컨디션이 튼튼해지면 올라요. 네. 맞아. 확실히 마음의 여력이 좀 넓어지는 것 그쵸. 같아요. 체력은 국력이니까. 김준하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진짜 열받는 경우, 화가 막 뻗치는 경우는 저는 수영, 화니까 약간 물로 다스린다 해서 수영을. 근데 저는 그 스트레스보다는 약간 뭐라 해야 돼, 좌절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몹시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좌절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그럴 때는 자요. 그럴 때는 움직이면은 더 몸이 깔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어쩌겠어 받아들여야지 하고 푹 자고 일어나면 자는 동안 뇌가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리셋이 되죠. 네, 리셋이 되면서 그래.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쵸, 포기를 포기를 그냥 빨리 그쵸. 하면서 스트레스를. 그럴 때 억지로 더 움직여봤는데 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더 피곤해지고.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지? 뭐 주요 원인은 아. 스트레스에서 그 환자들을 보시면은 시즌이라는 게 있는지 두 가지 다 보고가 있긴 하더라고요. 경향성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네. 환절기 때 더 많이 온다는 보고도 있고 겨울에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보고도 있고 엄청 다양한 거 보니까 뭐 그렇다 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보다는 겨울에 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좀 어디서 뭐 연구 자료를 제가 읽은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단순 퍼진 바이러스나 그런 바이러스에 이완이 딱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평생 그 바이러스가 이제 체내에 유지하고 있는데, 몸이 건강할 때 뭐 이렇게 이럴 때는 뭐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하지만 면역력이 좋으니까 이게 저희가 뭐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거나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뭔가 이런 바이러스들이 더 활성화돼 가지고 이렇게 신경 쪽을 뭐 공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겨울에 체온이 떨어지면서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외부적인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고 내부적인 그런 우리 몸의 면역력 그런 거를 조금 더 길러야지 그쵸. 예방이 되지 않나.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기잖아요. 전기가 네. 안에 있으면 네. 사기가 오지 못한다. 전기 존내 사불가간이라고. 그러니까 면역력이라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전기가 내 몸 안에 잘 갖춰져 있으면 사기가,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뭐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사사로운 기운들이 감히 침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환자분들 이런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집에서 혼자서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치료 받고 집에 가서. 굳이 이렇게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라. 환자 어떻게 맞추는 아니 맞춘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입이 돌아가 안 움직이는 걸 있으니까 억지로 땡겨가지고. 이렇게 환자가 억지로 이제 당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부작용이 있나요 혹시 이렇게 억지로 당겼을 때? 이제 근육이 거기에 이제 저항한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굳이 처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치료 먼저 받으시고 억지로 많이 당기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단계별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기더라도 단계별로 해야지. 얘기 넣은 김에 잘못된 인간 요법으로 해서 치료가 어려워거나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진짜 벌을 가지고 와서 저는 본 적 진짜 없어요. 없어요? 아니 환자들 되게 많은데. 아 그런 분들이 있지. 그런 분들이 있지. 생벌 가지고 와서 음. 생벌 가지고 와서 벌침이 딱 꽂힌 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나필라시스 쇼크 와서 막 응급실 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되게 많이 봤는데 옛날에 많았죠. 옛날에 많았지. 그런지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비슷하지 않나? 비슷하지 않나?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환자분들 엑스레이 보면은 금침 들어가 있는 분들 되게 많지 막 무릎 이런 데 보면 짜자자자 짜잘하게 어깨 이런데 금침 다 네. 박혀 있고 그런 분들. 그렇죠. 저희 병원에서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의료 접근성이 워낙 좋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예. 민간요법 때문에 후유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치료 적기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쵸, 맞아요. 결국은 이건 시간 싸움이거든요. 안면마비가 발생했을 때 이게 더군다나 중추성으로 발생을 했다. 근데 이걸 병원을 빨리 안 갔다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평생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상의 치명적인 결함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대 때는 사실 솔직히 저도 한의사인데 보약을 안 믿었어요. 왜 그랬어? 지금은 이거 하나 먹고 할게요. 이렇게 좋은데 말이야. 네네.